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경자입니다. 드디어 ETF 심사 결과가 나온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요 날짜가 10일부터 15일로 짧은 건 몇 시간 남았고요. 길게 보더라도 일주일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 ETF에 대한 반영되는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 어떤 것들 보고 있는지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 ETF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을 보면 참 어지럽습니다. 트위터에는 매일같이 팔아야 된다, 너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퍼드와 포모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SEC조차 해킹들로 인해서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순간에 뭐가 진짜지? 이런 것들은 절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뉴스뿐만 아니라 차트적으로도 현재 차트는 정상적인 것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차트라기보다는 이슈로만 움직이고 있고, 이슈 때문에 관점 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팩터, 움직임해주는 팩터들이 이슈에 몰려있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은 차트는 결과에 따라 움직이죠. 승인되고 나면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매도 매물들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를 예측한다기보다는 결과에 따른 차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슈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장에서는 스캘핑 외에는 안 보는 게 좋다 라는 게 제 관점이고, 어차피 결과에 따른 비트 움직임, 단기 움직임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할 필요도 없고요, 실시간으로 볼 필요도 없고, 아마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그냥 재미로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문제들이 뭐냐면 롱텀의 문제, 장기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현재장을 예측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주로 유튜버들은 그냥 뭐 아니면 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락론자는 거의 부처빔 수준을 언급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으로 따지면 2천만 원을 간다는 등, 상승론자는 더하죠. 1억 이상을 가는 수준을 넘어서 10억을 간다는 등, 이런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이 따로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이 롱텀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ETF에 대해서 진짜 팩트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ETF가 기대 심리를 부르는 주요 이유는 이게 승인되고 나면은 몇십조, 몇백조나 되는 금액이 단기적으로 들어온다는 부분이 아니라 점진적이라는 것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진적인 금액이 순매입 포지션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금액들은 거의 조 단위의 금액들만 한정적으로 움직인다고 예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순매입 포지션이 뭘까?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크립토에 투자한다면 너무나 익숙한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파이와 스테이킹에 그 기능적인 게 있기 때문입니다. 디파이 스테이킹이 뭔가요? 파는 건가요? 아니죠. 파는 물량이 아니라 사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솔라나가 그랬고요. 후행성으로 반영된 게 아비트럼이 있습니다. 매수 물량은 늘어나고 매도 물량은 묶여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상한 물량만 등장하지 않는다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더 설명을 붙이자면, 예전에 오피코인의 떡상을 보면서 아비트럼이 좀 심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아요. 돈은 묶여있고요, 시장에 나올 매도 물량들은 전부 스테이킹이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물량들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비트럼은 사실상 저평가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했었고요. 문제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바로 오르진 않았지만 그 상태 그대로 횡보를 하다가 매도 물량이 안 나오게 되면서 떡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사실 위에서 설명했던 순매입 포지션을 설명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결국 상승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비트도 똑같이 시장의 물량을 초기 ETF 물량으로 이기진 못할 겁니다. 아비트럼도 비슷하죠. 시장의 물량이 예를 들어서 몇십조인데 승인되자마자 몇십조, 몇백조가 들어오진 못하니까 처음에는 이기지 못할 겁니다. 확실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ETF 물량들은 늘어나는 구도를 가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금액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하락에 대해서 저항을 갖는 것, 상승에 대해서 저항을 갖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된다. 마치 최근에 아비트럼처럼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생각해 볼 건 접근성입니다. 먹고 틀지 모르는 거래소보다 ETF라는 안전장치에 기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닌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던, 그러니까 정말 투자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갖던 사람들이 투자하게 되는 순간이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의한 대부분의 사람은 ETF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ETF를 내놓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이죠. 비트와이즈에 따르면 5분의 1 고객들만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한 거겠죠. 그럼 80%는 구매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한 거고요. 그럼 포문이 열리고요. 이런 공포감을 제거하면서 쉽게 접근하게 만들면은 들어오는 사람은 늘어날 것이고, 한번 투자하면 계속해서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접근성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예전에 나왔던 자료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 묵힌 자료는 아닙니다. 비트코인 ETF로 들어오는 금액에 대한 것인데요. ETF가 승인되고 펼쳐질 광경은요. 우리 투자 자산 하면 여러 가지죠. 뭐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주식, 채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 이 영역을 투자 시장 또는 투자 자산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투자 자산 또는 투자 시장에 접근하는 것과 별반 다를 일이 없다. 즉 접근성이 동일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점입니다. 별개로 인식은 다르겠지만 접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100명 중에 1명만 비트코인에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또는 위 자산 중에 1%만 비트로 굴리더라도 비트코인으로 순매입되는 자산은 140억 달러, 270억 달러, 390억 달러가 됩니다. 즉 하나로 18조, 35조, 50조의 금액들이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말한 점진적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1%로 가정했었죠. 근데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가정화면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구조, 즉 파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 금액들은 5경, 6경입니다. 그러니까 5만 조, 6만 조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득히도 많은 금액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뭐 중요도를 따지고 있지 않은 이 잠재적인 자산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금액이더라도 크립토 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비트코인 ETF 얘기보다 알트코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길었죠, 얘기가. 그러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면은 어떤 코인들 전망이 좋을지 핵심으로는 두 놈 또는 두 테마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더리움 테마인데요. 이더리움은 지난 순간 그리고 지금 순간 어쩌면 좀 약간 미래 순간에도 심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거의 1년치, 2년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은 비트보다 더 못한 놈이었죠. 그리고 현재 장을 보면요. 비트코인 차트를 켜보면 비트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제자에 그랬죠. SEC로부터 ETF 승인 가짜뉴스가 전달됐었는데 뭐 코인리스나 아니면 여러 매체 등에서 그거를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ETF격 이슈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올랐냐? 5% 올랐어요. 근데요. 이 상승 한계점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 이슈는 50%짜리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 이슈입니다. 또는 2배격의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하지만 충분히 과매수가 되어 있고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5%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계점에 와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한계를 기생충처럼 이용하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코인은 바로 우리가 근본이라고 생각하는 이더리움이 되겠습니다. 예전 자료를 한번 볼게요. 21년도 4월과 5월경에 나왔던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고점, 이 해당 고점을 못 넘기고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코인들이 하락을 했지만 정말 장세가 좋았던 코인이 있었죠. 지금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이더리움 코인이 됩니다. 2배격으로 상승했어요. 또한 도미넌스조차 거의 10%를 혼자 독식하면서 올려버렸습니다. 다른 코인으로 10%. 종합 비트코인 도미넌스 20%가 이 장에서, 이 움직임에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을 때는 예전에 나왔던 위치와 지금 위치가 크게 다를 건 없다. 그 이후로는 한계점이라고 보고 있고 점점 도달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코인이 이더리움 또는 이더리움 테마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 심리도 반영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레이어 1 이더리움 킬러입니다. 솔라나를 예로 들 텐데요. 현재 장을 보면은 사실 이 레이어 1과 이더리움 테마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이더리움 테마가 뭐가 있지? 옵티미즘과 아비트럼, 리더 파이낸스가 있죠. 즉 이런 코인들이 비대칭하며 상승하고 있거든요. 솔라나 아발란체가 죽으면 옵티미즘, 아비트럼, 리더 파이낸스 차례대로 상승하고 있고 비대칭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도가 영원할 거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가정을 한다면 저는 크립토에서만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크립토에는 영원한 게 없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예전장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21년도 7월부터 21년도 말 또는 22년도 초까지 장입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대반등을 하면서 신고점을 깔짝 높였던 차트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알트코인들이 어땠냐면 소수를 제외한다면 크게 상승하진 못했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줄줄이 흐르는 장세, 특히나 잡코인들은 더했죠. 거의 줄줄이 흐르는 장세였고 이때 소수의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게 바로 NFT 메타버스 계열의 코인들과 에이다 같은 코인들, 또 이더리움,
그리고 레이어 1 코인들, 솔라나 같은 코인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을 상승하지 못했는데 제가 말한 코인들은 쭉쭉 뻗어나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치 증명과 차트가 상승하는 구도가 24년도에 또 한 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기술과 전망, 시스템을 보여주는 테마가 없기도 해서고요. 최근에 솔라나가 이런 식으로 다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식의 코인들이 없기도 하고 지금 솔라나 최근 차트를 보더라도 이 상승을 전체 죽일 만한 하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더리움 킬러 레이어 1 코인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투자하는 전략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